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녁에 편안한 잠자리에 들기 위해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진 적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하루를 마무지며 맛있는 간식을 먹었는데 그 후로 밤새도록 뒤척거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던 적 말이에요. 나이 들면서 우리 몸은 점점 더 민감해지죠. 60대 이후로 들어서면 수면의 질이 건강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요. 피로가 쌓이거나 다음날 기운이 없어지면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잠자기 전에 피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 이 비디오에서 수면을 방해하는 5가지 주요 음식을 알아보고 왜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실질적인 팁을 공유할게요. 이걸 알면 매일 밤 더 깊고 편안한 잠을 자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바로 첫 번째 음식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커피나 차처럼 카페인이 들어간 음식과 음료를 피하세요. 카페인은 우리에게 익숙한 자극제예요. 아침에 한 잔 마시면 기운이 솟아오르듯이 몸을 활성화시키죠. 하지만 저녁에 마시면 문제가 생겨요. 카페인이 신경계를 자극해서 뇌가 휴식을 취하기 어려워지거든요. 특히 우리 연령대에서는 몸이 카페인을 더 느리게 분해해요. 그래서 오후 늦게나 저녁에 마신 카페인이 밤새도록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매일 저녁에 녹차를 즐겨 마셨는데 그 후로 잠이 오지 않아 피곤한 날이 많아졌대요. 그분은 이제 저녁 6시 이후로는 카페인 음료를 피하기로 했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생각해보면 수면 부족은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다음날 집중력이 떨어지게 해요. 그래서 실천 팁을 드릴게요. 먼저 하루 중 카페인 섭취를 아침이나 오전에만 한정하세요. 커피, 홍차, 콜라, 심지어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으니 주의하세요. 만약 저녁에 습관적으로 마시는 게 있다면 차츰 줄여보세요. 예를 들어 보통 한 잔 마시던 걸 반 잔으로 시작해서 완전히 끊는 거예요. 그리고 대체 음료로 허브티나 따뜻한 물을 시도해보세요. 제가 추천하는 건 카모마일 티예요. 이건 오히려 진정 효과가 있어서 잠들기 쉽게 도와줘요. 기억하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요. 저녁에 카페인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다음날 아침에 더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카페인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다음으로 당분이 많은 음식에 대해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당분은 우리에게 에너지 소스로 느껴지지만 잠자기 전에 먹으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켜요. 왜냐하면 당분이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리면서 몸이 불안정해지거든요.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혈당 조절이 예전만큼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 저녁에 케이크나 사탕을 먹으면 잠이 들자마자 혈당이 떨어지면서 깨거나 꿈이 많아져서 피곤함을 느끼게 돼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밤에 과일을 너무 많이 드시면 다음날 피곤해하시던 걸 봤어요. 그분은 이제 저녁 식사 후에 당분 섭취를 피하시고 대신 신선한 채소를 드세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안정적인 수면은 심장 건강과도 관련이 커요. 수면 장애가 반복되면 고혈압이나 당뇨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저녁 메뉴에서 당분이 많은 음식을 제거하세요. 케이크, 아이스크림, 과자, 심지어 과일 주스도 포함돼요. 만약 간식을 먹고 싶다면 사과나 벨 같은 저당 과일을 선택하세요. 하지만 그조차도 2시간 전에 먹는 게 좋고요. 또 식사 후에 가벼운 산책을 해보세요. 15분 정도 걸으면 혈당이 안정되면서 잠이 더 잘 올 거예요. 제가 추천하는 건 저녁에 요구르트 하나를 먹는 거예요. 단, 무설탕 제품으로요. 이건 단맛을 만족시키면서도 몸에 부담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겠지만
며칠만 지나면 몸이 적응할 거예요. 이렇게 당분을 조절하면 밤에 더 깊이 잠들 수 있을 테니 내일 아침을 더 활기차게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카페인과 당분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이제 매운 음식에 대해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매운 음식은 맛있고 식사를 더 즐겁게 만들지만 잠자기 전에 먹으면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우리 나이대에서는 위장이 예전만큼 강하지 않아서 매운맛이 자극을 주면 불편함이 커져요. 예를 들어 저녁에 김치찌개나 매운 볶음밥을 먹으면 속이 타는 듯한 느낌이 들고 밤에 가슴쓰림이나 위산역류가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은 매운 음식을 좋아하시다 보니 매일 저녁에 드시다가 잠을 자주 깨시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저녁 메뉴를 순한 맛으로 바꾸셨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해보면 매운 음식이 소화불량을 유발하면 몸이 휴식을 취하기 어려워져요. 결과적으로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피로가 누적되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죠. 게다가 만성적인 소화 문제는 영양 흡수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실천 팁을 드릴게요. 먼저 저녁 식사에서 매운 양념을 줄이세요. 고춧가루, 마늘, 생강 같은 재료를 덜 사용하거나 대체로 순한 버전을 선택하세요. 만약 매운 음식이 당기면 아침이나 점심에 먹는 걸로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매운 국수를 아침에 드시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어요. 또 저녁에 먹은 후에는 물을 충분히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이게 소화를 돕고 몸을 이완시키는 데 효과적이에요. 제가 추천하는 건 저녁에 채소 스프를 먹는 거예요. 부드럽고 따뜻해서 위장에 부담 없이 소화가 잘 돼요. 여러분도 실천해보시면 밤에 더 편안하게 쉴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 음식들에 대해 알아봤으니 다음으로 더 자세히 다른 것들을 이야기해볼까요? 이제 매운 음식에 대해 이야기 나눴으니 다음으로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우리 6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수면의 질이 정말 중요하죠. 하루를 마무지며 작은 실수라도 피하면 다음날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맞이할 수 있어요. 오늘은 수면을 방해하는 5가지 주요 음식 중에서 남은 2가지를 알아보기로 해요. 네 번째로, 알코올이 들어간 음료나 음식을 피하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지방 음식에 대한 팁을 공유할게요. 이 내용들을 통해 여러분의 밤이 더 평화로워질 거예요. 그럼 바로 네 번째 음식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번째로, 알코올이 들어간 음료나 음식을 잠자기 전에 피하세요. 알코올은 우리에게 익숙한 음료예요. 와인 한 잔이나 맥주 한 병이 저녁 식사를 더 즐겁게 만들어주죠. 하지만 나이 들면서 알코올의 영향이 더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저녁 늦게 섭취하면 수면 패턴을 크게 방해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알코올은 처음에는 진정 효과를 주면서 졸음을 유발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뇌를 자극해요. 결과적으로 깊은 잠을 방해하고 자주 깨거나 꿈이 많아지게 돼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간 기능이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아서 알코올이 몸속에 더 오래 머무르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매일 저녁에 소주 한 잔을 즐기시다가 밤에 땀이 나거나 불안한 느낌으로 잠을 설쳐야 했어요. 그분은 결국 저녁 7시 이후로는 알코올을 완전히 끊으신 후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서 다음날 기분이 훨씬 나아지셨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생각해보면 수면 부족은 우리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기억력이나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게다가 반복적인 수면 장애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고혈압이나 심장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크죠. 그래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팁을 드릴게요. 먼저 하루 중 알코올 섭취를 가능한 한낮은 시간대로 옮겨보세요. 예를 들어 점심 식사 후에 한 잔 마시는 걸로 제한하거나 완전히 주말에만 즐기는 습관으로 바꿔보세요.
만약 저녁에 습관적으로 마시는 게 있다면 차츰 줄이는 게 좋겠어요. 처음에는 평소 한 잔 마시던 걸 반 잔으로 시작해서 며칠 후에는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로 대체하세요. 제가 추천하는 대체 음료는 생강차나 레몬워터예요. 이건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진정 효과가 있어요. 또 알코올을 마신 후에는 가벼운 산책이나 깊이 숨쉬는 연습을 해보세요. 10분 정도의 산책이 알코올의 영향을 줄여주고 몸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돼요. 기억하세요. 알코올은 순간적인 쾌락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건강을 해치니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저녁에 알코올을 피하는 습관을 들이면 아침에 더 상쾌하게 일어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알코올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마지막 5번째 음식으로 넘어가 봐요. 바로 고지방 음식이에요. 고지방 음식은 맛있고 영양가 있어 보이지만 잠자기 전에 먹으면 소화에 큰 부담을 주며 수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연령대에서는 소화 기능이 느려지면서 지방을 분해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문제가 커져요. 예를 들어 저녁에 튀김 요리나 스테이크 같은 고지방 음식을 먹으면 밤에 위가 무겁거나 가스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게 돼요. 이로 인해 자다가 깨거나 아침에 피로가 쌓여 일상이 힘들어질 수 있죠.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저녁에 기름진 음식을 드시고는 밤새도록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던 걸 봤어요. 그분은 이제 저녁 메뉴를 가볍고 저지방으로 바꾸신 후 수면이 훨씬 안정적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고지방 음식이 소화 과정을 길게 만들면 몸이 휴식 대신 소화에 에너지를 쓰게 돼요. 결과적으로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피로가 누적되면서 면역력 약화나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요. 게다가 나이 들면서 고지방 음식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심장 건강에 위협이 되죠. 그래서 실천 팁을 몇 가지 공유할게요. 먼저 저녁 식사에서 고지방 음식을 피하세요. 프라이드 치킨, 버터가 든 빵 또는 기름진 고기 같은 음식을 피하고 대신 구운 생선이나 삶은 채소를 선택하세요. 만약 고지방 음식이 먹고 싶다면 아침이나 점심에 한정하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아보카도 토스트를 드시면 하루를 시작할 때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면서도 저녁 수면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또 저녁 식사 후에는 소화를 돕는 활동을 해보세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을 15분 정도 하면 몸이 이완되면서 소화가 잘 돼요. 제가 추천하는 저녁 메뉴는 샐러드나 스팀 요리예요. 이건 지방이 적고 섬유질이 많아서 소화가 부드럽고 영양도 균형 있게 챙길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겠지만 꾸준히 하면 몸이 적응하며 더 건강한 습관이 될 거예요. 이렇게 고지방 음식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밤에 더 깊게 잠들고 아침에 더 활기차게 일어날 수 있을 테니 정말 작은 노력이 큰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이 5가지 음식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더 실질적인 생활 팁을 공유할 차례예요. 팟 3에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이 팁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더 나은 수면을 위한 추가 전략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서 정말 기쁩니다. 방금 다룬 5가지 음식 카페인, 당분이 많은 음식, 매운 음식, 알코올, 그리고 고지방 음식을 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알아봤어요. 이제 이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이 팁들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더 깊이 파고들어 보도록 할게요. 게다가 더 나은 수면을 위한 추가 전략으로 아침 루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5가지 황금 아침 루틴을 소개할게요. 이 루틴들은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게 도와주며 결국 저녁에 수면질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특히 우리 6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아침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하루 전체의 에너지와 휴식에 큰 영향을 미치죠. 그럼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며 여러분의 생활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녁에 피해야 할 음식들을 실제로 피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생활 팁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이 팁들은 단순히 먹지 마세요라는 말 이상으로 여러분의 습관을 바꾸는 데 도움을 줄 거예요. 예를 들어, 카페인 음료를 피하는 데서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이미 카페인이 어떻게 수면을 방해하는지 알아봤어요. 하지만 이를 일상에 적용하려면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죠. 아침에만 카페인을 섭취하도록 시간을 제한하는 건 좋은 시작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커피 애호가라면 오전 10시까지 한 잔으로 끝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저는 매일 아침에 한 잔의 커피를 마신 후 오후에는 허브티로 대체하는 걸 추천해요. 실제로 제가 아는 70대 어르신 한 분은 이 방법을 시도하신 후 저녁에 불면증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이제 저녁 시간에 차를 마실 때 항상 카모마일이나 민트티를 선택하세요. 이처럼 대체 음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게 중요해요. 집에 허브티 가루나 티백을 비축해두면 습관적으로 카페인을 찾지 않게 돼요. 더 나아가 카페인 외에 다른 음식들도 함께 관리하는 방법을 생각해봐요. 당분이 많은 음식을 피하는 데는 저녁 식사 메뉴를 미리 계획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 매주 월요일에 다음 주 저녁 메뉴를 적어보세요. 여기서 케이크나 사탕 같은 고당분 음식을 빼고 대신 저당 과일이나 무설탕 요구르트를 넣어보세요. 이 과정에서 가족과 함께 토론하는 것도 좋겠어요. 제가 아는 커플은 매일 저녁에 메뉴를 상의하며 당분을 줄이는 데 성공하셨어요. 그 결과 그분들의 수면 시간이 더 안정적백함에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더 수월해졌다고 해요. 만약 간식을 먹고 싶을 때가 온다면 그럴 때는 사과나 배를 선택하세요. 하지만 잠자기 2시간 전에는 먹지 않도록 하세요. 이 팁을 실천하기 위해 저녁 8시 이후에는 부엌을 청소하고 문을 닫아두는 습관을 들여보는 건 어떠세요? 이렇게 하면 무의식적으로 음식을 찾는 템타티온을 줄일 수 있어요. 게다가 혈당을 안정시키기 위해 저녁 산책을 추가하는 건 보너스예요. 10-15분의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몸이 이완되고 당분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답니다. 이제 매운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매운 음식이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 저녁 메뉴를 순하게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춰보세요. 실제로 저녁 식사에서 고춧가루나 마늘을 줄이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재료를 미리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장에 가서 순한 채소나 부드러운 재료를 사두세요. 만약 매운 음식이 간절하다면 그건 아침이나 점심으로 미루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매운 김치찌개를 아침 메뉴로 바꾼 후 저녁에 불편함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팁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저녁에 소화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추가하세요. 예를 들어 식사 후에 50분 정도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팔을 뻗거나 다리를 구부리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위장이 편안해질 거예요. 또한 따뜻한 물이나 차를 마시는 건 소화를 촉진해요. 여러분의 일상에 이걸 넣으면 매운 음식으로 인한 밤잠 방해가 줄어들면서 더 안정된 수면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알코올에 대해선 저녁에 마시는 습관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보세요. 알코올이 수면을 방해하는 이유를 떠올려보면 그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어요. 실천 팁으로 먼저 알코올 섭취량을 기록해보는 건 어떠세요? 매일 저녁에 한 잔 마신다면 그걸 노트에 적어보고 점점 줄여보세요. 예를 들어 첫 주는 반잔으로 시작해서 둘째 주는 무알코올 버전으로 바꿔보세요. 제가 추천하는 대체품은 레몬워터나 생강차예요.
이 음료들은 알코올의 진정 효과를 흉내내면서도 몸에 부담을 주지 않아요. 게다가 알코올을 마신 후에는 즉시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10분 정도의 외출이 알코올의 영향을 빠르게 줄여줄 거예요. 실제 사례로 제가 아는 65세 어르신은 저녁에 소주를 마시던 습관을 포기한 후 수면 시간이 1시간 더 길어졌다고 해요. 이처럼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차이를 만들어요. 만약 파티나 모임에서 알코올을 마셔야 한다면 그건 오후에 한정하세요. 이렇게 하면 저녁 수면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고지방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고지방 음식이 소화에 부담을 주는 걸 알았으니 저녁 메뉴를 가볍게 바꾸는 게 핵심이에요. 실천 팁으로 저녁 식사 전에 메뉴를 선택할 때 지방 함량을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튀김 대신 구운 음식을 고르세요. 집에서 요리할 때는 기름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춰보세요. 제가 추천하는 건 저녁에 스팀 요리나 샐러드를 메인으로 삼는 거예요. 이 음식들은 지방이 적고 섬유질이 많아서 소화가 잘 돼요. 만약 고지방 음식이 먹고 싶다면 그건 아침이나 점심으로 옮기세요. 예를 들어 아보카도를 아침 토스트에 넣어 먹으면 영양을 챙기면서도 저녁 수면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추가로 저녁 식사 후에 명상을 50분 해보세요. 깊게 숨을 쉬며 몸을 이완시키는 이 활동은 소화를 돕고 수면 준비를 하게 해요. 여러분의 일상에 이걸 적용하면 고지방 음식으로 인한 불편함이 사라지면서 더 깊은 잠을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 음식 피하기 팁들을 바탕으로 더 나은 수면을 위한 추가 전략을 공유할게요. 수면은 저녁에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아침 루틴이 어떻게 저녁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울 거예요. 우리 6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에너지 수준과 피로를 좌우하죠. 그래서 오늘은 5가지 황금 아침 루틴을 소개할게요. 이 루틴들은 간단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수면질을 높여주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각 루틴을 하나씩 설명하면서 왜 이게 중요한지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황금 아침 루틴은 자연스러운 빛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에 갑작스러운 알람 소리에 놀라지 말고 커튼을 열어 햇빛을 맞이하세요. 이 방법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조정해줘요. 나이 들면서 멜라토닌 호르몬이 변하기 때문에 아침빛이 저녁 수면을 돕는 데 중요하죠. 예를 들어 제가 아는 어르신 한 분은 매일 아침 7시에 커튼을 열고 5분 동안 창문을 보며 서 계세요. 그 결과 저녁에 더 쉽게 잠이 오고 다음날 피로가 적어졌다고 해요. 실천 팁으로 알람 시계를 부드러운 소리로 설정하거나 스마트폰의 자연스러운 빛 앱을 사용하세요. 이 루틴을 매일 하면 몸이 자연적으로 리듬을 맞추면서 수면의 질이 향상될 거예요. 두 번째 루틴은 가벼운 신체 활동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10-20분의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우리 연령대에서는 관절이 뻣뻣해질 수 있으니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시작하세요. 이 활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하루를 활기차게 만들어 저녁 피로를 줄여줘요. 예를 들어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매일 아침마당을 산책하셨는데 그 덕분에 저녁에 깊이 잠들 수 있었어요. 실천 팁으로 집 근처 공원을 이용하거나 실내에서 간단한 요가 동작을 따라하세요. 만약 무릎이 불편하다면 앉아서 다리 운동을 해보세요. 이 루틴을 통해 몸의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면서 수면 시간이 더 안정될 거예요. 세 번째 황금 아침 루틴은 균형 잡힌 아침 식사를 하는 거예요. 저녁에 피한 음식들을 아침에 피하지 말고 영양을 챙기세요. 예를 들어 카페인이나 고지방 음식을 피하면서도 과일, 통곡물, 그리고 단백질을 포함한 식사를 하세요. 이건 혈당을 안정시키고 하루 에너지를 유지해줘요.
제가 추천하는 메뉴는 무설탕 요거트에 과일과 견과류를 넣은 거예요. 실제로 한 어르신은 이 루틴을 시작한 후 저녁에 당분 라빙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실천 팁으로 매일 아침 메뉴를 미리 정해두세요. 이렇게 하면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수면 장애를 예방할 수 있어요. 네 번째 루틴은 마음 챙김, mindfulness 활동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50분 동안 깊게 숨을